사실은 네. 그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옆에서 직접 지켜보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네. 저도 이렇게 멀리서 잡은 영상으로 봐서는 르신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.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예전에 창원에서 있었던 격투기 대회에 제가 관중으로 갔는데 아 네. 제가 아는 선수가 반칙 니킥을 맞고 실신을 아.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관중석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KG로 올라가서 실신한 선수하고 같은 체육관에서 아는 사이고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인데 좀 봐도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ABC잖아요. 에어웨이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브레싱 호흡을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서큘레이션 해서 이제 맥박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 그 다 체크가 안 되고 있고 게다가 네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. 특히 뭐 심판, 뭐 대회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다 훈수를 떠요. 아, 이 내가 많이 봐서 아는데 뭐 해서 트레이너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 다 한마디씩 하면 그 정신이 없게 되거든요. 이번에 그 영상 보면서 그때부터 나은 것 같은데 저기도 보면 무슨 막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뭐 옮겨야 된다, 말아야 된다.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일 크게 들리는 말도 심판 말이 제일 크게 들리는데 네. 심판은 야구의 룰을 판정하는 사람이지 그 야구 시합 도중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뭘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는 늑장 대응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. 사공이 너무 많다. 다 음. 나와서 한마디씩 한다. 심판분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. 그 좀 음성이 나오는데 이 음성이 사실은 그 보는 모든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게 있어요. 현장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빨리 지켜보고 들어와 막 있고. 옮기자 아 이런 네.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그 상황에서 자 환자 판테 이렇고 옮깁시다 이런 막 이렇게 누군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딱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자 이제 차 들어오고 될 것 가지고 와서 옮기세요. 자, 이 뭐 환자는 어떤 상태고 지금 다행히 의식은 있고 뭐 그 지금 정면 가격이 아니어서 되게 심한 것 같진 않지만 병원을 빨리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누군가 되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해서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고 막 빨리 옮기라 왜 안 들어오노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아마 보는 분들이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그 네. 구급차 안에는 들것이 있거든요. 들것이 잘 안 펴져서 사람이 들어서 옮긴다고 해도 그렇게 손으로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네. 뭐 예를 들어 들것이 없으면 밑에 시트를 깔아가지고 그 시트로 옮기거든요. 그 공에 그렇게 두부를 가격당한다고 해서 보통은 머리에 골절상은 생길 수 있지만 경추골절이 그 정도로 잘 생기진 않는데 만약에 경추골절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렇게 옮기다가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언제든 삐뚤어질 수 있어가지고 한 네. 명이라도 삐뚤어져가지고 만약에 다시 선수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균형을 잃고 휘청이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거는 선수의 상태도 많이 좋지 않고 그걸 또 지켜보고 있던 또 많은 관중분들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입었겠습니까?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. 외상 환자 3분 만에 옮기면 된다는 골든타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.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의식 다 있는데 갑자기 크게 추락해가지고 개방성 골절이 무릎 같은 데 생겼다. 이제 뭐 펜스 플레이 같은 거 하다가 그러면 그거 막 3분 만에 옮긴다고 마구 막 움직이게 하면 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10분이 걸려도 10분이 맞는 거고 뭐 무조건 3분 만에 옮겨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상황 같으면은 3분이 아니라 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그 3분 얘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이 뭐냐면 한국은 늘 그런 어떤 운동 경기에 정형외과 의사를 부르더라고요. 팀 닥터는 네. 정형외과 하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고 하는 거 하는 게 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 필요한데 팀 닥터를 떠나서 그런 현장의 응급처치를 위해서 이제 파견되는 의사는 뭐 신경외과라든지 응급의학과라든지 뭐 링닥터로도 정형외과 의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 막상 링닥터로 크게 할 일은 잘 없지 않을까요? 그 팀에 소속되어서 환자의 부상을 장기적으로 돌봐주는 팀 닥터는 정형외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경기 현장에 파견되어서 음. 이제 거기 나는 응급 상황을 책임지는 의사는 음. 어, 정형외과 선생님이 하는 게 조금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. 여론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일단 의식 상태가 명확해 보여요. 뭐 아프다 표현하고 보기에는 늦어서 좀 답답해 보이고 뭐 여론이 안 좋고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거기서 뭐 5분, 10분이 빨랐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. 일단 정신과적으로도 그런 이제 공에 맞아서 이제 두부 골절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미세 골절이 생겼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핑퐁 프랙처라 그래요.
일단은 트라우마 때문에 복귀도 힘들고, 일단은 뭐 뇌출혈로 인해서 뭐 크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런 일까지 발생되는 일은 드문데, 뼈에서 나는 출혈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막의 출혈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두개골 함몰이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좀 일으켜서 해우는 이제 그런 수술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올 시즌에 복귀하기는 그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게 뭐 생명이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수술 후 재활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한다면은 올 시즌 복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, 어떤 운동 기능학적으로 뭐 전혀 뇌 손상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을 때, 이제 공에 우리가 자기가 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지금 상해를 받은 거잖아요. 공을 던지고 그걸로 인해서 공이 다가오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는 이런 외상,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, 그런 거가 극복하는데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공에 대한 그런 공포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할 거예요. 뇌가 아닌 뇌 바깥쪽에 출혈이 좀 고였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거는 뇌 손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리고 그쪽에 뇌 손상이 약간 멍드는 뇌 손상이 있더라도 충분히 다 운동하고 이런 데 극복할 수 있으니까,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하면은 본인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의료진한테 모든 걸 맡기고 다 치료받고 그 다음에 재활에 전념하면은 충분히 훌륭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이긴 한데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옛날 롯데 자이언트의 그 최동원 선수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최동원 선수도 투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승현 선수도 잘 회복해서 선배인 최동원 선수처럼 언젠가 한국 시리즈에서 롯데 우승할 때 멋지게 승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. 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.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